부산시가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자연 속 문화 1번지 예술공원 조성 추진을 목표로 세계적 예술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신발과 섬유, 패션과 관련된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산 국제 신발 섬유 패션 전시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전시회 화두는 AI와 자원 순환 등과의 융합입니다. 부산 지역 9월 미분양 주택이 700여 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최대 감소량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신발과 섬유, 패션과 관련된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산 국제 신발 섬유 패션 전시회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전시회 화두는 AI와 자원 순환 등과의 융합이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이미지가 촬영되고 스마트 미러가 스타일과 패션 감성을 빠르게 분석합니다. 이어서 개인 맞춤형 상품이 추천되고 스타일에 맞는 옷과 함께 구입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IT 패션 기업이 자체 개발한 패션 AI입니다. 1분 만에 원하는 디자인을 무료로 무제한 생성해 필요한 디자인을 구매하고 저작권 등록까지 해주는 디자인 웹 플랫폼도 눈에 띕니다. 올해 32주년을 맞은 부산 국제 신발 섬유 패션 전시회에 참여한 업체들입니다. 신발과 섬유, 패션 관련 업체 360여 곳이 참여했는데 융합과 유행의 확장을 도모하는 복합 전시회로 꾸려졌습니다. 산업용 섬유, 그다음에 디지털, 그다음에 자원순환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섬유 패션에 대한 융합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포인트로 잡고 있으며 산업용 섬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전시회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부산에 아주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신진 디자이너들이 들어있는 일상 프로젝트나 올해 전시회엔 특히 자원 순환과 관련한 기업 참여도 눈길을 끕니다. 이 업체는 섬유 제품의 친환경 케어와 재생, 공급, 인증 서비스를 통해 패션 산업이 배출하는 섬유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소형 숙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원래 침구 세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버려지는 침구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재생할 수 없을까, 재활용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저희가 그 제품들을 다시 파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신방직이라는 회사하고 실을 만들고 또 대구라든지 포천에서 원단을 같이 함께 만들어가지고 나름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행사 기간 구매 상담과 산업토론회, 패션 토크쇼, 패션쇼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신발과 섬유, 패션과 관련된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페페부산은 오는 11월 2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버려지는 신발은 재활용되지 못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단순 소각이나 매립되는 실적인데 연간 부산에서 폐기되는 신발이 7,0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호 가치를 실현하자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HCN 부산방송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의 한 아울렛. 버려진 페트병과 낡은 자투리 가죽을 모아 만든 친환경 신발이 진열돼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지난 1998년 신발 도매업을 시작한 뒤로 최근에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신발 제조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제 시장은 친환경적인 것을 찾아가고 있고, 그럼 1세대에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적인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 유해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에서 이제 단일 소재를 리사이클하는 소재를 개발하는 거기까지 이제 나아갔고, 그럼 그 다음 기술은 뭐냐에 있어서 이제 산업에서는 신발뿐만 아니고 소비자가 사용한 이후의 것을 다시 수거해가지고 리사이클해서 친환경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쉽게 버려지는 신발은 단순 소각이나 폐기 처리되는 게 현실입니다. 연간 신발 폐기량만 7,000톤 이상인 실정인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폐신발을 소재 부품에 적용하자는 게 골자인데 연간 120억 원의 경제적 파생 효과와 지역 신발 산업의 부흥, 탄소 중립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소각되어서 이산화탄소도 배출하고 또한 경제적 효과도 절감되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요. 이 신발을 재활용하게 된다면 부산의 이 탄소 포집뿐만 아니라 우리 단순하게 신발 제조업에 머물러 있던 우리 부산 신발 산업의 첨단 재활용 소재 산업까지 더해져서 신발 산업에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구체적인 국비 확보 방안과 경제성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신발 소재 재활용 시스템 개발에 관련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활용해서 소재를 만들어내고 이걸 또 새롭게 이제 적용하려면 뭔가 균일한 그런 품질 확보라든지 표준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해결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수거하는 비용 대비 그런 경제성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환경부서에서 공공수거 체계를 마련해줘서 그런 좀 시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거 신발 산업의 메카였던 부산,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탄소 중립이라는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부산시가 31일 제20차 부산 미래혁신 회의를 열고 이기대 예술공원 명소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천혜 자연경관을 품은 이기대 공원은 해운대에서 광안리로 이어지는 해양 여가 관광벨트와 북항에서 시작된 해양 컨벤션 문화벨트를 연결하는 축으로 부산시는 이곳에 세계적인 예술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앞으로 자연 속 문화 1번지 예술공원 조성 추진을 목표로 5, 6도 아트센터 영역과 국제 아트센터 영역, 바닷가 숙소 갤러리 영역 등 3개 거점으로 나눠 문화와 예술, 관광 플랫폼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이기대가 갖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을 그 생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를 조성을 해서 부산에 오면 꼭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화 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부산 공공기여협상 1호 사업인 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부재 복합개발 사업이 31일 착공했습니다. 옛 한진 CY 부지 개발 사업은 2018년 공공기여금을 받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1호 사업으로 6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이 부지에는 지하 6층, 지상 67층 아파트 6개 동 2,070 가구와 업무시설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업무시설 1개 동에는 첨단 산업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사 등을 위한 창업시설이 조성됩니다. 공사비는 2조 원 규모로 공사 기간은 67개월로 예상됩니다. 이 땅이 단순히 아파트 2층세대 짓는 이런 게 아니라 우선 이 센텀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이 제일 센텀과 제2센텀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유니콘 타워가 들어가서 여기에 우리 창업 스타트업들이 여기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센텀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사무 공간들을 여기서 확보를 해주고요. 부산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 변화 대응 TF를 꾸려 지난 30일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9월 발표한 부산 인구 변화 대응 전략에 따라 임신과 출산 지원 확대와 양육 부담 완화, 맞춤형 주택 공급 등 분야별 세부 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최근 장노년 일자리 활성화 대책 발표에 이어 11월에는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주거 혁신 대책과 빈집 정비 대책을 내놓는 등 과제별 정책을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름은 끝났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농촌과 어촌 등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 지역의 피해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충남 지역 최대 사과 주산지인 예산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매해 열리던 축제까지 취소됐는데요.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의 한 사과 농가. 축구장 약 2개 면적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대부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과가 갈라져 있고 일부는 썩은 것처럼 보입니다.
열과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열과는 고온으로 약해진 사과에 물이 들어가 팽창해 사과가 쪼개지는 현상입니다. 제가 농사를 한 5, 6년 졌는데 이런 피해는 처음 있었어요. 지금 기후가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사과도 적응을 못하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피해를 주고. 이런 사과는 금방 썩는 데다 단맛도 떨어져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해당 농가의 경우 재배하는 사과의 약 65%에서 열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2.7배 많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열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사과가 열과가 되기 시작하고 또 낙과되고 먹어보면 퍽퍽하고 이렇게 돼서 야, 이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 열과 현상에 따른 피해는 예산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예산 지역 전체 사과 농가의 약 30%에서 열과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예산 황토사과 축제도 개막을 5일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폭염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매해 폭염에 따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 보장 내용과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께서 우리 농사꾼들이 농사를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게끔 그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신다면. 충남농업기술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에 강하고 지역에 알맞은 종자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재배 적지를 온도가 낮은 곳으로 옮기는 등 고온에 적합한 새로운 재배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차광막 설치와 수시로 물을 뿌리는 방법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해진다든지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공유하는 의식의 공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의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 부산 지역 9월 미분양 주택이 700여 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9월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4,871호로 전달과 비교해 781호, 13.8% 줄었고 전국 최대 감소량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주택은 774호, 1.1% 감소했습니다. 또 준공후 미분양은 전국이 801호, 4.9% 증가한 반면 부산은 38호, 2.4% 감소했습니다. 경찰이 호흡이 없는 10개월 아기를 응급실로 긴급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거창경찰서는 지난 28일 12시쯤 30대 베트남 이주 여성 A씨가 자신의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림지구대를 찾아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지구대에 근무 중인 김병곤 경위가 아기를 살펴보니 입 주변에 구토한 흔적이 보이고 몸은 축 처진 상태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을 인지한 김 경위는 아기를 순찰차에 태우고 2km 떨어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병원 치료 후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으며 A씨는 경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1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서일준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등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한 국민의힘 경남도당 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경상남도는 국회의원들에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비사업 30건, 예산 4,227억 원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전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형 모듈원전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와 양산 도시철도 건설과 같은 대형 SOC 사업 등입니다. 또 경남도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김해 설치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